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10시 35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한번 또 보고 넘어갈게요. 어제 새벽에 이제 잠깐 바이낸스 기준으로 현물 차트입니다. 현물 차트인데 바이낸스 기준으로 뭐 거의 4,500달러, 그러니까 4만 달러 돌파해서 잠깐 찍고 나서 1시간 봉으로 볼까요? 한 새벽 4시쯤이죠. 3시에서 4시쯤에 4만 달러 돌파해서 이제 4,500달러 찍고 사실상 뭐 4만 달러 터치를 하고 저항을 맞고 다시 36,500달러 정도로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위쪽 저항 구간이 4만 1,000에서 4만 2천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어쨌든 뚫는 과정의 한 부분이니까 이제 계속해서 뚫으려면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뚫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항선이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오를 때 포모 와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저항 맞고 떨어질 때 눌림이 있을 때 혹은 이제 지금 데이봉,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시면은 1, 2, 3, 4, 5, 6 지금 7거래일 연속 양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상승은 없잖아요. 영원한 상승은 없듯이 그냥 일본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오를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뭐 조만간 하루 정도 이게 뭐 길게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상향을 쭉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중간에 이렇게 음봉이 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 있게 가장 정확하게 좀 안정적인 구간은 말씀드렸다시피 41,000에서 42,000달러 구간은 저항선을 뚫은 다음에 매수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지금 이미 38,000 후반대 막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5,000 전에 3만에서 32,000에서 계속 매집을 했었지만 그때 실패하고 한 애매하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지금보다는 41,000, 42,000 돌파하고 정확하게 4만 위에서 안착해서 그때 조금 오히려 매수 찬스를 노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지금도 1시간 봉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차트가 좀 오랜만인데 지금 2달 동안 계속 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 좀 오르고 있는 건 좀 오랜만이라서 솔직히 적응이 저도 안 되네요. 잘 이렇게 또 급하게 오른 터라. 이런 지금 상승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실상 김프 먼저 볼까요? 김프가 거의 옆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거의 이번 주 근 1, 2주 내에 거의 뭐 한 달 내에도 마찬가지죠. 김프가 5% 미만, 3% 미만이었었는데 이제 거의 김프가 없이 옆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3만 달러의 지지를 계속 받고 계속 다 매물대를 받아 소화해내고 나서 이제 상승을 하는 거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혹은 아직 이제 정확하게 42,000달러 위로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수 충분히 있다, 그럴 확률이 있다 라고 보는 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로 딱 떨어질 때 사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 3만 초반대겠죠? 그때 아니라면 조금 이왕이면 못 샀어, 타이밍 못 잡았어, 그러면은 이왕이면 더 안전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 말인 즉슨 뭐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좀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순간 문득 그런 말은 전혀 아니고요. 만약에 사실 거면 그때 그렇게 하시고 현금은 계속해서 들고 계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게 보이시죠? 보시면 이제 7월 차트인데 지금 비트코인 상승 여기까지 하고 있고 이제 어제 새벽에 이 차트입니다. 4만 달러 찍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결국에 4만 2천을 뚫지 못하고 다시 테스트 구간으로 돌입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테스트 구간이 뭐 3만 달러 초반에서 길게는 약간 지난 구간과 비슷하게 이렇게 계단식 하락처럼 2만 후반대까지도 2만 이제 이 분석가는 2만 6천에서 2만 7천 달러 정도의 움직임까지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뷰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가능성 혹은 이제 이걸 그대로 뚫고 42,000 위로 그러니까 41,000 위로 안착을 해서 이 저항선을 깨고 나서 위로 안착하는 이 그림으로 간다면 이제 방금 말했던 2만 후반대로 가는 뷰는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지금 자체 분위기는 확실히 나쁘지 않아 보이죠. 대내적으로 나쁘지 않고 단지 지금 이제 변수 자체는 이제 미국발 규제 이슈 혹은 뭐 코로나 팬데믹 혹은 이제 우리나라 사실상 뭐 우리나라가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9월 24일 특근법 이슈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중국 증시 쪽 그러니까 중국 이제 주식 그쪽이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어서 그런 쪽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요인으로는 그 정도 4개 정도가 되겠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자체로 이슈로만 본다면 어쨌든 바닥을 다진 것은 맞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사실상 진짜로 많이 다졌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냥 보이는 것만 꼬리 뺀 것만 6번이죠. 여기서 좀 많이 다지긴 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스톡 플로우 모델 한번 좀 자세히 줌인해서 보도록 할게요. 스톡 플로우 모델로 봐도 확실히 반등 쫙 해주고 있고 지금 이 구간과 다시 볼게요. 이번 사이클 구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 사이클 구간이랑 저번 사이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정도겠죠. 이게 저번 사이클 2017년 사이클인데요. 이렇게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녹색 정도로 바뀔 때쯤에 하락이 시작됐는데 아직 녹색이 나오려면 좀 걸리겠죠. 이걸로만 보면 스톡 투 플로우 모델로만 보면 아직은 녹색이 나오지 않았고 만약에 스톡 투 플로우 모델로 흘러간다면 녹색이 나올 때쯤까지 상승을 한다고 하면 이게 대략 1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간다면 굉장히 좋겠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롯 모델에 지금 좀 많이 이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지금 시점으로는 거의 뭐 비트코인 8만 달러, 9만 달러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게 스톡 플롯 모델 이론상 그 정도 값은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현재는 이제 그거에 반토막 정도도 안 되는 38,700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본 적 있으시겠지만 이오스 쪽에서 거래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블리시라는 거래소인데요. 지금 사이트에서 이게 유비키라고 USB이긴 한데 이게 뭐냐면 하드웨어 OTP 기기인데 이거를 공짜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영어 주소나 뭐 개인 통관부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해가지고 구매하기 해서 배송 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죠. A타입이랑 C타입이 있는데 C타입은 이제 솔드아웃이고 A타입이 남아 있어서 A타입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 링크는 그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계속해서 이제 코인들을 상장을 시키고 있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코인들과
여러 가지 좀 섹션들의 코인들을 가져다가 상장시켜 있는 것 같아요. 하비스트, 패치 AI, 팍서스, 폴리메스 네 가지 코인이죠. 폴리메스는 예전부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하비스트 같은 경우는 뭐 디파이, 그리고 패치 AI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런치패드 토큰이죠. 그래서 좀 있네요. 그리고 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암호화폐 거래 후오비가 중국 법인을 해산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리린이 해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어쨌든 후오비 자체에는 악재겠죠. 후오비 자체는 악재일 텐데 중국에서 이렇게 규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자국 기업이고 나름대로 굉장히 좀 굵직한 그런 거래소인데, 그리고 후오비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했었던 거래소죠. 예전에는 한때는 중국에서 거의 2017년 정도인가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때 후오비가 1위였던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지금의 바이낸스와 같은 그런 거래소였죠, 사실은. 근데 이런 거래소가 계속해서 이렇게 철퇴를 맞고 좀 힘이 빠져가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오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후오비가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후오비 토큰도 이제 여기에 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좀 가격이 많이 최근에 하락을 한 모양새고, 후오비가 그래도 자금력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싱가포르 쪽으로 넘어간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후오비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끈질기게 살아남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역경을 딛고 또 재기할 수 있을지 좀 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한 대략적인 자료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좀 같이 볼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가 이제 10만 개 넘게 보유를 하고 있고, 뭐 테슬라, 스퀘어, 코인베이스, 갤럭시 디지털라든지 뭐 넥슨도 있죠. 넥슨. 보야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클 쪽이랑 보야저 디지털 같은 경우는 서클 쪽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이트 중국 기업 예전에 한번 뉴스에 떴었죠. 그리고 좀 뭔가 알만한 회사들이 많이 없네요. 블랙록 6개 들고 있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왜 공유하냐면 지금 사실상 이게 좀 차이가 급격하게 많이 나서 이제 결국 이 전체 개수는 많이 있진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이게 결국엔 여기에 있는 기업들 말고도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 기업들이 하나 둘씩 비트코인 진짜 하나 둘씩 하나 두 개 뭐 세네 개씩 10개씩,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넥슨 같은 경우는 1000개 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모으다 보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수요가 증가할 거고, 기업들이 적어도 진짜로 하다 못해 한두 개씩 내지 뭐 5개, 10개 이 정도씩이라도 보유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시점에 가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뛸 것이다 라고 좀 뇌내망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도 이제 뭐 팔고 영업이익을 내고 뭐 매매를 하고 중간중간 익절하고 하겠죠. 근데도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 말고 더 많은 전세계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이제 공급을 넘어서는 수요가 발생될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지 않을까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사실 좀 그런 모양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전국 부동산은 아니겠지만 진짜 노다지 뭐 강남 땅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곳에 있는 그런 위치적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시대로 흘러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공급은 계속해서 한정이잖아요. 예전부터 뭐 공급 같은 경우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수요는 그에 비해 굉장히 20배, 30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200배, 300배 이렇게 뛰는 건데, 비트코인도 비유를 하자면 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좀 제끼고,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소유한 비트코인 개수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뭐 블록체인 관련 기업, 이미 이제 뭐 테더스라든지 블럭원이라든지 마운트곡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미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국가에서 국부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또 금과 같은 개념으로 매집을 하는 거겠죠. 혹은 이제 달러, 외환 보유 이런 개념으로다가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좀 매집 대상이 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부터 정말로 가격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좀 허무했네요. 하여튼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제 못했던 핫코인들 마지막 정리 좀 해볼게요. 크립토 블레이드라고 스킬코인, NFT, 악시 인피니티, 슬로우 러브 포션, 미스트, 코인98, 분부 있네요. 그리고 또 뭐 퀵스왑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바이낸스 쪽에 뭐 USDT 상장은 아니지만 뭐 분부 이런 걸로 거래가 가능하게 상장이 됐고요. 역시나 매틱 있죠. 이더리움 있고, 크로미아가 이번에 좀 있네요. 크로미아 같은 경우는 NFT 섹션으로 좀 들어와서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FTT 같은 경우는 이번에 투자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서칭이 됐었던 것 같고, 앨리스라든지 에일리언 월즈라든지 이런 코인들, 샌드박스 이런 코인 전부 다 NFT 섹션이죠. 지금 참고로 보시면 지금 악시 인피니티가 오늘 또 전고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이런 지점에서 타지 않았다면 뭐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너무 오른 시점에서는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도록 합시다.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이런 거.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다음 달 좀 기대가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7일 연속 양봉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하루 이틀 혹은 뭐 며칠 정도는 음봉으로 좀 다져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점이 왔을 때 지지가 좀 해주고 지지가 되고 뭔가 느낌이 나쁘지 않다면, 이슈들이 괜찮다면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제 주봉, 그리고 월봉, 일봉, 4시간봉 여러 가지로 좀 봐주시면 좋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